뿐만 아니라 실적을 보시면 1, 2, 3, 4분기 영업이익 쪽 보시면은 1분기, 2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였죠. 그리고 나서 2025년 1, 2, 3, 4분기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영상은 2차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2차전지가 지금 추세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오르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앞으로 2차전지 전망 같이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다면 2차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중에서 실시간으로 현 시점 급등이 유력한 대장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업까지 받고 싶다 하신다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차전지가 왜 오르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빠질 수 없는 얘기가 바로 공매도인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가 3월 31일부터 확정이 됐죠. 자,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지금 시장에 있는 이 주도주들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공매도 재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공매도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파는 거예요. 근데 최근까지 이 공매도가 금지됐었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안 그래도 시장 떨어지고 있는데 저거 빌려서라도 파는 사람 공매도 좀 그만 좀 하라고 해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공매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해라 하는 투자자들의 원성도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걸 외국인들이 싫어하죠. 왜냐면 외국인들은 합리적인 투자를 선호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떠나가고 반대로 공매도를 재개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무조건 공매도 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오히려 그 시장이 자유롭고 건전한 시장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식을 올라가는 것에 베팅을 해도 100%의 확률로 돈을 못 버는데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다고 100%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은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돈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100%는 없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미리부터 할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회색 박스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이 공매도가 안 됐던 그런 기간입니다. 자, 공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자, 보시면 공매도 금액이 바닥에 말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말라 있습니다. 그만큼 공매도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파랑색 이 외국인 시장 참여 비중을 봤을 때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 금지 기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공매도 재개가 된 이후에 외국인의 참여도를 보시면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도 다시 들어오고 여기서도 다시 들어오죠. 자, 최근에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던질까요? 아니면 더 살까요? 자,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과거의 흐름과 다른 흐름이 나오네?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더 샀을까를 생각해보면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의 매력을 느낀 거겠죠. 거기에 또 지금 금리 인하 시기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고 한국 주식의 매력을 느낀다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이때 우리나라 시장에 더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재개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가 차질 없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무조건 진행한다 라고 확정을 시켰고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
신라호텔에서 JP모건이 주최한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는 거를 공표하는 자리겠죠. 그리고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게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은 23년 11월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후 1년 넘게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한 만큼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재개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할 거야. 근데 불공정 거래 우리가 99% 잡아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나면서 최근 들어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냐면 바로 롱숏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롱은 상승, 숏은 하락이죠. 그러니까 상승에도 베팅을 하고 하락에도 베팅을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저평가주를 매수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한다면 롱숏 펀드는 올라갈 거는 사고 떨어질 거는 파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죠. 떨어질 종목을 하방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상승할 거는 상승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거는 하락 베팅, 저점에 있는 건 상승 베팅해서 한 번에 두 개의 수익을 내는 거죠. 이걸 롱숏 펀드라고 합니다.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롱숏 펀드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동안 공매도를 못하다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자, 얘네들을 공매도 때리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연초부터 잔여 계좌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증권회사에서 롱숏 펀드 계좌 요청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저평가 종목은 사들이고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종목엔 타입 공매도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죠. 그래서 고점에 있는 기업은 공매도를 하고 저점에 있는 기업은 매수를 하는 전략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롱숏 펀드에서 지금까지 못하던 게 뭐예요? 바로 이 숏입니다. 그러니까 롱은 이미 깔려 있어요. 저점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사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하던 건 뭐예요? 이 고점에 있는 것만 공매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걸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얘를 이렇게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얘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숏이 안 되니까 롱만 다 태워놓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지면 숏을 태우겠죠. 이 숏을 어떻게 태우겠어요? 롱에서 수익이 많이 난 거를 어느 정도 청산하고 그 다음에 고점에 있는 기업을 숏을 때리겠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올라간 것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할 거고 그럼 추가로 바닥에서 오를 것 같은 것들 롱으로 그런 기업들을 이미 바닥에서 사놨겠죠. 그럼 지금 할 건 뭐예요? 롱에 있는 거 수익 실현 조금 하고 숏을 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도가 들어갈 만한 수급만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뜻은 주가가 높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리스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 반대로 고가에 있는 기업은 위험하지만 저가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릴 만한 상승도 나오지 않은 기업은 기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2차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얘는 공매도를 때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가 그냥 공매도 때릴 게 없으니까 올라가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슬슬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평가받냐? 제가 작년에 좀 주구장창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2025년엔 2차전지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실적 전망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죠. 그러다가 4분기에 완전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바닥을 쳤죠. 그리고 나서 1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당연히 성장을 하고요. 실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배 이상,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대한 회복 성장세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IRA, AMPC 끼워져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AMPC가 뭐예요?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기차를 산다고 이자를 제해주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하니까 조금 제해줄게 라는 거거든요. 트럼프의 정책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이어지고요. 지금 중간에 이거를 끊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건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지금 바로 1분기부터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이렇게 개선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공장을 보더라도 이미 미국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철강 관세 때린다, 뭐 관세 때린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대비를 잘해놓은 기업을 보자면은 2차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유럽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1공장으로 약 80기가와트 유지 중이나 북미의 공장이 엄청나게 만들어진다고 하죠. 2025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공장 2공장, 그리고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얼티엄 셀즈 미시간 공장 이렇게 총 합해서 약 123기가와트 증설되고요. 스텔란티스 온타리오 공장, 혼다 오하이오 공장까지 총 85기가와트.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면 총 208기가와트가량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깔려있던 게 90기가와트 수준에서 208기가와트를 플러스해서 총 300기가와트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정리하면 총 생산 비중의 60%가 지금 이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럼 사실 대비를 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의 실적을 보시면 1, 2, 3, 4분기 영업이익 쪽 보시면은 1분기, 2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였죠. 그리고 나서 2025년 1, 2, 3, 4분기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23년도 이상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2차전지가 빠진 것 치고는 공매도 리스크 안 받는 애들 중에서는 제일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어느 정도 공매도 리스크 없고 실적 개선되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막 엄청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의 올해 실적 전환은 명확합니다. 왜? 재고평가 손실이 없거든요. 트럼프 리스크라고 예상됐던 업종 중에서 미국 내 생산량 늘리고 제일 많은 공장을 확보한 업종을 찾아보면 사실 2차전지,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외에 철강은 이제서야 뭐 미국 공장 만들까 말까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회사들도 보면 지원금 받아 말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은 깔아놓은 것도 많고 올해 완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공매도 리스크에서 고점에 있는 기업이 공매도 타겟이라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상승 타겟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공매도 타겟은 뭐예요? 정반대겠죠?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공매도 타겟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는 공매도 리스크에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왜? 이제 바닥에서 찔끔 올라왔는데 이거 공매도 때려서 뭐 하겠어요? 차라리 항상 얘기하지만 손익비가 최소 3대1은 나올 만한 거, 올라간다면 제한적이지만 떨어진다면 크게 떨어질 만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공매도 할 것이고, 바닥에서 사는 건 뭐예요? 떨어진다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올해 재고평가 손실 축소, 그러니까 재고평가 손실이 뭐냐, 원가가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떨어질 거 작년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부터 영업이익 및 매출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왜? 작년에 있었던 손실이 올해 안 나니까. 그리고 매출액은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으니까. 그래서 큰 상승보다도 공매도 리스크에서 벗어난 실적 성장주로 지켜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걸 보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2025년 1월에서 2월 저점 이후 추세 상승 기대합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를 대표하는 기업 10개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타이거 2차전지 탑10, 만약 포스코를 중심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아니다 나는 LG 엔솔을 중심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현재는 구성 비중이 좀 달라져서 상위 4개만 띄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왜 이것들을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종목 하나 고르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ETF별로 투자하는 게 2차전지는 제한적인 손실과 그리고 손실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다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매도 리스크에서 조금 해소가 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2차전지 ETF 관심 갖는 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에서 아마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이 이 2차전지, 그 중에서도 ETF에 관심 가지고 보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입맛에 맞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로 가다 보면 개별 악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너무 클 수 있고, 기업의 개별 악재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ETF로 관심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현 시점 급등이 유력한 대장주까지 무료로 나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대장주 레포트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무료 나눔 해드리고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레포트는 앞으로 시장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기업 탐방을 직접 다녀온 뒤에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종목은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AI 대장주죠. 자, 그래서 기업 탐방 이후 보고서 날짜를 보시면 11월 6일 보이실 텐데요. 자, 이렇게 공유드린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약 114%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SPG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주로 상승이 나와줬던 기업이죠. 자, SPG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마치고 12월 3일, 자, 보이실 텐데 12월 3일에 공유를 드렸었고, 공유드린 시점 12월 3일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7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부터 주도 테마의 대장주로 기대되는 급등 유망 종목을 무료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 아래에 설명란 말고 댓글창 클릭하시면 제가 현 시점 급등 유망 종목 받기라고 고정 댓글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만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가 직접 집필한 핵심 매매법이 담긴 자료집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만 좀 보면 HTS 세팅부터 캔들에 대한 내용이나 차트 패턴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법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가 활용하는 조건 검색식까지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은 주황색으로 마스킹돼서 가려져 있지만 받아가실 자료집에서는 마스킹된 부분 제외하고 원본으로 받아가실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단타 매매에 필요한 검색식이나 핵심 매매법 또한 최대한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다뤘고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으니까요. 이 자료집을 교재 삼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서 건강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구독자 인증을 해주셨던 분들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에 댓글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성장하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